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세테크에서 사업을 맡고 있는 강희석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맞춤형 스마트 물류, 최적의 물류 자동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테크는 1993년 창업한 이래 약 28년 동안 꾸준하게 물류 분야를 좀 지켜왔고요. 물류 컨설팅, 엔지니어링, 그다음 물류센터 자동화, 물류 IT까지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320억 매출액의 연평균 25%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테크는 그 SCM 솔루션인 WMS, WCS, OMS, TM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아세테크 하면 DPS, DAS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꾸준히 하지만은 저희가 물류 자동화 설비인 소타, 컨베이어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부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오토스토어 한국에서의 어떤 파트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멀티 셔틀이라든가 이런 물류 센터를 전체를 디자인하고 자동화하는 데도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니웰에 저희들이 이제 보이스 솔루션도 같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류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어떤 컨설팅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국내 시장에 그 선도적으로 이렇게 물류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세테크는 전 세계 8개 국가에 21개 파트너를 갖고 있고요. 120개 사이트에 60개 아이템을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곳에 수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세테크는 수년 동안 이렇게 국내 시장을 석권해 온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종의 다양한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갖고 있는 그런 물류 통합 솔루션 프로바이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류에 대한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증가된 거고요. 온라인 쇼핑의 좀 문외한이었던 이제 50대, 60대도 이제 들어와서 일상 생활화처럼 이렇게 물류 온라인 쇼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 관련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국가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습니다. 약 한 40% 가까이 한 37%의 이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온라인 쇼핑이 진행되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류에 있어서 물류 로봇은 어떻게 보면 물류 자동화의 가장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ABI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23%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봐서 잘 알겠지만은 2017년에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고요. 2017년부터 약 10년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래가지고 15세에서 64세를 생산 연령 인구로 보는데 이 인구가 약 25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이 인구들이 이제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면서 이 물류 시장에서도 이 인구 인력난은 굉장히 많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이 유통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핵심은 이제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고객한테 빠르게 안전하게 최대 서비스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점적인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빨리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심형 이제 물류센터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업체들 치고 나가는 업체들은 이제 도심형으로 이제 많이 이제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제 공동 어떤 물류 센터를 할 거냐, 또 지하화할 거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기술이 이미 ICT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또 이 자동화 기술이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기술도 충분히 발전돼 있고, 사회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이런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중요성들, 또 경제 구조의 변화, 또 환경적으로도 환경의 안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스마트 물류 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 또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를 한번 그 물류 센터 관점에서 어떻게 그럼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물류 시장의 가장 핫한 요소인 물류 자동화를 갈 거냐라는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센터 인증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로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요렇게 이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인증이 서티가 발급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물류센터를 건축하는데 상당한 이제 금융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운영하는 데도 이제 이점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보면은 이제 분석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집된 어떤 물류 정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 4단계가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물류 운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예측도 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최적화 단계. 그 다음에 5단계가 되면은 그런 최첨단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자율 운영이 가능한 그런 단계로 이제 인증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물류센터의 어떤 자동화를 지금 입고, 보관, 피킹, 이송, 분류, 포장, 출고 이 단계로 수동에서부터 자동화 단계로 봐서 어떻게 물류센터를 좀 자동화할 거냐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고 부분입니다. 입고는 보통 이제 입고 하면은 이제 지게차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무인지게차라든가 팔레타이징 로봇, 뒷팔레타이징 하면서 쓰는 그런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인지게차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뉴스에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이 성공한다 만다 이렇게 하듯이,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적인 게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산업 현장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안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안전한 시스템으로 작용한 거죠. 이 3D 라이다 기술을 통해서 그런 안전성이 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5G 기술이라든가 이제 3차원 측이 기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AI 기술까지 해서 이미 기술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인지게차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자동화로 가면서도 기존의 수동 창고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단계에서 이 무인지게차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할 수 있고, 무인지게차는 또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이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군에 이제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셨던 분은 보셨는데, 이 무인지게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총량 피킹을 하고, 총량 피킹을 한 거를 다시 AGV를 통해서 방면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군 역시 어떻게 하냐면은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지게차에 의해서 총량 피킹을 밤새 이렇게 그 다음날 할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 AGV에 의해서 이제 방면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각 그 부대별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불과 저희가 이 도입된 지가 1년 좀 넘거든요.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가 오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지게차 부분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관 부분인데, 보관은 뭐 평치, 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ASRS는 뭐 자동 창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전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풀필먼트라든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마치 ASRS를 도입을 하면은 자동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이런 고정 렉에서부터 모바일 렉, 뭐 셔틀 렉 이렇게 가다 이제 파레트 형태의 이제 자동 창고, 그다음에 미니 로더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는 이제 박스 단위로 이제 출하되고 낱개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니 로더가 이제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셔틀에 이제 이게 고속으로 이제 움직이는 멀티 셔틀, 그다음에 큐브 스타일로 하는 이제 이 오토스토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발전하면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멀티 셔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갤럭시스 이제 멀티 셔틀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구축을 하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이게 보통 이제 ASRS가 스테커 크레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셔틀이라는 로봇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이 3D라는 거는 결국 위하고 옆으로 또 크로스로 이렇게 다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걸 3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렉들을 움직이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설사 이제 하나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뭐 GTP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 건데, 사람이 가서 이제 피킹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상품이 사람한테 와서 사람이 거기서 초이스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는 건데, 여기 호텔입니다. 호텔도 이렇게 이제 ASRS를 도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길 때 그 공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있고요. 또 보안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공간 효율도 이제 높이로 쭉 올리니까 공간 효율도 좋고, 고객한테 굉장히 신뢰성도 있고요. 딱 그 고객 받으면은 그 짐을 번호표에 의해서 딱 배송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제때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제 ASRS가 활용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약 쪽에 이제 그 유통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류센터 자동화라는 게 단순히 어떤 예전처럼 자동창고 뭐 어디 걸 쓰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은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마우스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 수동 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셔틀, 멀티 셔틀이 있고, 그다음에 미니로다이에서 이제 DPS가 있고, 이제 소타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순환 품목, 고빈도는 멀티 셔틀이 이제 보급을 해주면은 DPS로 바로바로 체크해서 이제 이 소터로 해서 방면 소터로 해서 나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저순환 품목들은 저쪽 끝에다가 그 다스를 놔가지고 최소의 인원으로 이제 그 저순환 품목 같은 경우에 이제 움직이게 하고, 주로 이제 이 멀티 셔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BC급 한 중분류 중빈도 정도 되는 것들의 이제 많은 양들을 이 멀티 셔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들이 이 중간 아니면 저빈도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그 자동화하고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이 나머지 이제 하포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저희가 이제 컨셉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토어 부분은 뭐
요즘 뭐 이게 상품명인데 사람들이 뭐 너무 그냥 고유명사처럼 잘 알고 있는 거죠. 오토스토어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도시명의 어떤 물류센터를 할 때 가장 어떤 그 효율적으로 장소를 이용하면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오토스토어가 좀 아까 설명드린 이런 그 자동 창고보다도 약 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효율이 있고 일반 뭐 키바 스타일에는 이제 3배, 4배 정도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인원적으로도 보면은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GTP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이제 이게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큐브 스타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제대로 이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의 정확도도 뭐 거의 이제 99%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이 로봇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설사 이제 로봇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로봇이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 없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토어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WMS랑 완전히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이게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완전한 어떤 연동성이 보장이 되고, 밑에 이제 확장성 부분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물류센터가 굳이 네모나지 않고 뭐 다양한 모양새도 가능하고요. 설사 이제 이 건물이 떨어져 있어도 브릿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스토어의 이 큐브 스타일의 이런 것들이 효율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80%의 물동량들은 20%의 아이템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빈도로 차지하는 이 80%의 아이템들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빨리빨리 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큐브 스타일의 이런 오토스토어가 충분한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제 셔틀이랑 이 미니로다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봐도 속도면이라든가 이런 그 적재량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오토스토어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토스토어는 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이 WMS랑 완전히 이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이 WMS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잡을 때 보통 이제 디마텍 같은 경우에 또 스위스 로고 같은 경우에 또 바스티온 같은 경우에 아주 그 훌륭한 그 WMS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아세테크를 파트너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넥소스라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그런 WM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피킹 부분입니다. 피킹 부분은 주로 이제 픽 투 라이트, 픽 투 보이스 아니면 이제 겐츄리 로봇이라든가 모바일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피킹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픽 투 라이트는 DPS 다스로 얘기하는 것들은 뭐 굳이 오늘 제가 뭐 이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 DPS 다스가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곳저곳에 이제 요소별로 그걸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다이나믹 온라인 소팅이라고 그래갖고 도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테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수별로 시점별로 빨리빨리 이제 출고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업을 이제 가장 높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지금 한 180 그 커스터머를 책임하는 형태로 돼서 차수가 쭉 나갈 때 지금 1, 2, 3, 4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쭉 작업하다가 3번이 가장 일을 빨리 끝냈다 그러면 5번을 바로 이제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대리발이 맞출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고요. 이것 플러스 저희가 뭐 DPC라고 해갖고 이제 카트 형태로 이제 움직이면서 가는 것들도 국내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자동차 밴더에 지금 투입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DPS 다스로 명명되는 이 픽토라이트 형태는 그냥 이제 예전처럼 뭐 이 DPS 다스의 그 고정적인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별로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 설비랑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미니로더랑 뭐 DPS랑 같이 했듯이 그런 보충 형태로도 이용하고 있고, 자동화 설비랑의 어떤 연계 부분을 통해서 이 활용도는 더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좀 커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픽투보이스 쪽은 사실은 한국에는 그렇게 좀 활성화는 좀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소별로 이제 그 뭐 3PL이라든가 식품업종이라든가 업종별로는 다 이렇게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PDA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 양손이 좀 자유롭다는 거.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고 초보자들도 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요 작업자가 PDA로 갖고 움직이는 형태에서 이제 동영상이 짧습니다. 바로 지금 뭐냐면은 이 보이스를 갖고서 양손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작업자들한테 동선까지도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선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효율적이지만은 PDA에 비해서 이게 한 20-30% 확실한 어떤 퍼포먼스도 있고, 풀프루프라고 얘기하죠. 이 초보자들도 바로 적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전 세계 요 동향을 보니까 이 음성을 이용한 이 피킹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015년에서 2020년 5년 동안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큰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픽투보이스 쪽은 제가 한번 세션을 한번 더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국내 가장 큰 유통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이제 뭐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매장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풀필먼트를 위해서 각각의 이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상품별로 해가지고 상품별로 또 아이템별로 그 다음에 이 DPS 다스를 적절하게 그 분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활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퍼런스로 보여드리는 건 전부 이제 저희 아세테크가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업체입니다. 화장품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B2B 물량도 있고 B2C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B2C 물량은 아예 DPS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B2C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분별로 이제 렉하고 다스하고 이제 일체화 해가지고 작업 효율을 이게 높이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방면 소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송 쪽입니다. 이송 쪽은 아무래도 이제 컨베이어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키바 형태의 이제 AGV가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의 어떤 이송 설비들은 뭐 컨베이어뿐만 아니라 뭐 무인지게차도 있고 수직 반송기도 있고 한데 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많이 기능들이 좀 발달이 돼 가지고요. 되게 좀 뛰어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층고가 나눠지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스파이럴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쉽게 이제 어떤 자동화를 좀 구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컨베이어 중에 그 아방콘 컨베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틸이 아니고 알루미늄하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쉽고 유지 보수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 물동량이 움직일 때 이제 소음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거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일반 이제 스틸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격은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었던 거는 이 부품만 좀 들어오고 나머지 전부 이제 생산하고 다 관리하는 것들은 아세테크에서 전부 이제 이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AGB, 뭐 AM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키바 형태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서 이걸 통해서 거의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무인지게차도 여기에 이제 AGB에 속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활용도는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크로봇이라는 그 이 AGB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식자재 업체입니다. 식자재 업체인데, 이 식자재 업체가 이 새벽 배송해 갖고 이제 쭉 나가야 될 때, 그때 이제 얼마나 그 롤테이너를 갖고 막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좀 저희들이 이 DPS 또 이제 RTAS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설비를 가지고 쉽게 이제 최적화해서 물동량을 아주 굉장히 최적화해서 효율을 저희들이 한 30% 정도 확 줄인 그런 케이스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분류 쪽입니다. 분류 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소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죠. 최근에 이제 많이 뭐 크로스벨트도 얘기하고, 뭐 슬라이드 슈도 얘기하고, 틸트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컨베이어 형태에서의 어떤 방면 소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 분명한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어떤 최적화에 대한 어떤 분석들에 의해서, 또 보면 뭐 이형물들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최적으로 어떤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그런 식자재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그 물류센터를 어떻게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로 이제 롤테이너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좀 어쨌거나 소터를 통해서 좀 최적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4세트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물류센터에 작업을 하면서 이 4세트를 다 설치해 가면서 그 전혀 물동량에 이상이 없으면서도 최적화했던 그런 케이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출고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그 뭐 입고, 보관, 피킹, 이송, 분류 이쪽에는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포장 쪽에는 아직은 좀 자동화가 좀 많이 덜 돼 있는 형태고요. 물론 이제 오토라벨러라든가 뭐 제한기라든가 테이핑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 포장 시스템으로 이제 가면은 훨씬 더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포장하는 단계에서 이제 검사하는 것들을 3D 비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실드에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직접 공급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박스 형태로 가면은 박스에 넣고 거기에 충진지에 넣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장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 포장 시스템으로 가면은 심플하게 이제 이 자체 어떤 박스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여기가 저희가 국내 이제 유명한 식품 회사입니다. 여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 디자인에서부터 이제 WMS부터 포장 자동화까지 이제 전체가 이제 다 들어간 케이스인데, 이 수작업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으면서 이걸 이제 작업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신 이제 포장 자동화 시스템이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라인도 편해졌고 효율도 엄청나게 높아진 그런 케이스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식품회사고요. 식품회사인데 여기는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 전체 라인을 다 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걸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방송에 나간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이제 녹즙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럼 생산에서 들어온 거부터 이제 제품 분류해가지고 지역별로 배송하는 형태고요. 들어온 거를 지금 적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비전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이제 제품을 다 인덱스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다 인덱싱 해가지고 좀 아까 보셨듯이 이제 10단으로 쌓아서 중간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 이건 마지막에 이제 출고 라인에서 이제 제품이 지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오토라벨로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라벨이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이제 가서 하는데 요 전입니다. 요건 이제 요게 이제 델타 로봇이라는 거를 지금 6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각 제품별로 요거를 다 로봇에 의해서 다 분류가 돼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비전으로 다 체크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요 핏박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파레타이징 로봇에 의해서 전부 적재돼 가지고 이송되는, 그래서 처음 생산에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출하 단계까지 전체를 저희가 자동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 로봇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던데 저희가 이거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지원 차원으로 50%를 지원합니다. 3억까지. 그래서 이런 로봇 지원 사업이 직접 이제 로봇 도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사업비가 뭐 6억 이상이 돼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년 1, 2월에 이제 딱 사업 계획서 받고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를 좀 파트너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이런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좀 마지막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물류 자동화를 구축하고 나한테 맞는 스마트 물류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차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점별로 지금 어떤 내가 지금 센터들을 갖고 있고, 지금 거기에 어떤 레이아웃들,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직접 가서는 나의 지금 물동량이 입고 출고 재고 반품에 대한 물동량 핸들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다음에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캐파가 얼마나 되고 지금 인원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류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물류에 대한 어떤 관리 포인트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발주 방식이라든가 주문 마감 정책이라든가 재고 정책이라든가 KPI까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운송 부분도 절대적인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 분석이 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물류, IT, ICT가 정확하게 같이 이제 연관이 돼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이제 구축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 디자인을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캐파시티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동량하고 작업자 분석인데요. 우선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현재 물동량이 과거부터 얼만큼 지금 물동량 추이가 되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물동량이 변화될 것인가의 예측이 이제 중단계적인 어떤 물동량 수요 예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별로, 일자별로,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 물동량이 움직이는지라는 것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피크 물동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물류 자동화를 한다든가 최적화를 했을 때 가장 물동량이 많을 때 이 처리가 문제없이 되는가. 이게 이제 회사별로, 계절별로, 이벤트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게끔 하고 그런 이제 추이 하에 출고 패턴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단위로, 출하 단위로, 시간대별로 어떤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는지, 또 B2B 물량하고 B2C 물량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ABC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S급, 그다음에 A급, B급, C급에 대한 각 등급별의 어떤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지금 물동량이 카테고리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B2B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각 그 지역별로 또 일반 소비자한테 나가는 어떤 피스 단위의 어떤 물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구역별로 작업 인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어디서 버틀렉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캐파시티를 명확하게 분석한 가운데 이제 자동화의 검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어떻게 이제 업로딩하고, 그 다음에 그 로딩하고, 반송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재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피킹하고 패킹하고,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보고, 그쪽에 따른 이제 레이아웃을 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존, 피킹, 패킹, 상하차하고 덱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설비들을 쭉 운영해서 각 설비별로 운영 형태들을 쭉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이 다 끝나서 KPI 분석까지 다 합니다.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냐라는 것들을 검증을 하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상으로도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3D로 이게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3D 시뮬레이션으로 레이아웃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요. 운영했을 때 어떤 그 보틀렉 상황이 없냐, 아니면은 빨리, 예를 들면은 그 ASR에서는 빨리 냈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그 소타라든가 뭐 분류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또 하포장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운영 차원에서의 어떤 체크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러면 처음에 수요 예측했듯이 향후 뭐 3년, 5년까지 어떤 물동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스루풋이 나오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물류 자동화를 디자인하고,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물류 IT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IT적으로 충분히 커버돼야 되는 거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물류 센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WMS가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MS가 이 물류 자동화 설비랑 연계되는 WCS 부분,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이제 다 이 B2B 물량, B2C 물량, 대리점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OMS를 통해서 다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쪽,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물동량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WMS에서 전체가 이제 잘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 민감하게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 WCS 부분입니다. WCS인데 보통 이제 WCS 하면은 이 자동화 설비랑의 어떤 연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동화 설비가 예전처럼 단순한 어떤 자동화 설비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ASRS도 들어가고 미니로더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뭐 DPS, DAS도 들어가고 뭐 AGV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물동량을 어떻게 최적화로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WES가 이런 것들을 책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WE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이 ERP에서부터 WMS, WES, WCS가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이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WCS 부분은 이 아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 동안 이 WCS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런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 설비랑 WMS랑 완전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가장 튼실한 그런 WC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성 측면에서, 표준화 측면에서, 정확도 측면에서 명쾌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시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테크는 이런 그 WMS, TMS, OMS 같은 이 SCM 솔루션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 대해서 많은 곳에 자동화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또 운영했던 경험도 또 갖고 있고요. 또 다양한 곳에 컨설팅도 하고 설계해서 직접 엔지니어링한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적으로 또 가장
최적의 어떤 물류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물류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